밴드에 올려진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학습하시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매주 모의고사 1주차 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이 뭐죠?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을 유기화한 것이다. 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을 유기화한 것이다. 동그라미 1번은 경제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종류 암기할 필요 없죠.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재, 즉 경제적 용어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에 속하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민법상 부동산, 따라서 토지와 그 청착물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3번은 준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준부동산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그렇다면 동산인데 준부동산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공시죠. 따라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4번, 복합 개념 중에서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은 실제 부동산을 우리가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에 해당됩니다. 5번, 생산재다, 소비재다. 이런 것은 경제적 측면이죠. 따라서 토지를 복합 개념으로 바라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산재이면서도 소비재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죠.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이번 문제는 토지의 용어 정의,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에서 키워드는 뭐가 됩니까? 주상공. 만일 주상공이 안 보인다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나올 겁니다. 따라서 주상공 또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택지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획지 그러면 키워드가 뭐죠? 가격이죠. 따라서 내용은 완전히 틀렸고 획지라고 하는 것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다른 말 하실 필요 없고 획지 그러면 가격.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의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표준지죠.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얼로 갑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지역 상호간 그러면 후보지, 지역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 그러나 후보지든 이행지든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틀립니다. 따라서 전환되고 있는. 리얼은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에 대한 정의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답은 1번 됩니다. 3번, 토지의 특성. 동그라미 1번에서 키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토지의 특성은 영속성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활동가 현상이 국지화된다, 개별화된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활동가 현상이 국지화되는 것은 부동성, 개별화되는 것은 개별성. 동그라미 3번, 토지를 이용할 때 집약적이고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이용하자는 얘기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정성이 됩니다. 4번,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라는 개념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지역 분석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되는 거죠. 따라서 개별성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동그라미 5번에서 말하는 분할 합병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지적법 시간에 학습하는 합필, 분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면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따로따로. 따라서 이용 주체의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서 왜 여기서 인위적이라는 말을 썼냐 그러면 분할 합병 가능성은 자연적 특성이 아니라 인문적 특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인문적 특성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이용 주체에 따라서는 어울리면 합병, 어울리지 않으면 분할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의 관리. 부동산의 관리에서는 부동산 관리의 내용하고 방식,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가끔씩 출제되는 거죠. 첫 번째, 위탁관리. 위탁관리라는 말이 보이면 그냥 전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건물.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전문성.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최소화 또는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체크한 키워드는 실은 다 동일한 내용이죠. 전문성 이꼴 노후화를 최소화시킨다 이꼴 효율적 관리다. 두 번째, 소형 건물이 직접 관리라면 대형 건물은 간접 관리, 위탁 관리에 속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키는 청량이죠.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관리의 내용 중에서는 기술적 관리 또는 시설 관리라고 해도 맞습니다. 기술적 관리 또는 시설 관리,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3번 지문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종합. 따라서 부동산 학은 종합, 복합 이런 말이 보이면 무조건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복합 개념이다 그러죠. 복합 개념을 뭐라고 했죠? 기술, 경제, 법률. 따라서 동그라미 3번에 법, 제도, 경영 등등 많은 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경제, 법률, 기술적인 측면, 즉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동그라미 4번 자치관리, 직접관리, 자연관리 동일합니다. 자신의 건물을 건물주가 직접 상주하면서 직원을 두고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자치관리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전문가이다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그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안일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타성에 빠진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두 번째,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확합니다. 5번에 혼합관리는 관리의 내용, 즉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은 건물주가 직접 하고 어느 특정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의 내용들 중에서 어느 특정 관리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어느 특정한 내용은 건물주가 직접 했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것이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5번 문제로 갑니다. 상환 방법.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항상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은 그래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원금균등입니다. 단어 그대로. 원금은 항상 일정하고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죠. 그런데 이자는 왜 시간이 가면 작아질까요? 이자 지급액은 잔액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원금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금은 항상 상환한다 그죠?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남아있는 잔금이 작아지니까 그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지급하므로 잔액은 계속해서 감소하죠.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은 작아진다. 다시 원금균등,
원금 일정, 이자 감소.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은 점차 감소. 따라서 잔액도 감소한다.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자는 감소하고 대신 그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항상 일정하다. 이자가 감소한 것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뒤것으로 갑니다. 점정 상환, 채정식.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적어지는 겁니까? 많아지는 겁니까?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이 방식의 특징은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죠. 그럼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는 차입자가 당장은 소득 수준은 낮지만 시간이 가면 점점 소득 수준이 증가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정확합니다. 리얼로 갑니다. 대출기간 만기까지 다시 표현하면 전체 상환기간 동안 대출기간, 은행의 이자 수입이 크다라는 얘기는 차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자를 많이 상환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차입자가 이자를 많이 상환한 순서 내지는 은행 측 입장에서 볼 때 이자 수입이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면 채정식, 원리금, 원금 균등 순서가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답은 2번 됩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예사법. 근데 문제를 보시면 위탁관리랍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예사는 세 가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예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예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예사.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 자기는 직접 하죠. 어떤 자산에 얼마를 투자할 건지를 직접. 따라서 자기관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면 위탁관리는 본점은 설치할 수 있지만 지점은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이나 상권 임원을 두지 않는다. 그죠?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에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이 부분 때문에 X. 정답은 2번 됩니다. 7번 문제는 부동산 개발 파트에서 위험의 유형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위험의 유형은 월포드가 제시했던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 세 가지만 출제되는 겁니다. 자,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학개론 전 범위에서 법률적인 파트, 법률적인 관리, 법률적인 위험, 법률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왜 간단할까요? 지문 자체에 법이 나와 있을 테니까. 따라서 기억에서 키는 정책 또는 지역지구제, 토지이용 규제. 따라서 기억은 법률적 위험이 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미분양이죠. 왜 미분양이 발생했을까요? 시장 상황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장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디귿,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겠죠. 비용 위험입니다. 또는 개발 기간이 연장되면 2년을 계획으로 개발했을 때와 개발 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연장되어서 2년 6개월을 가게 되면 최소한 간접비라도 발생하겠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죠? 인건비는 당연할 것이고요.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 위험입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1주차 매주 모의고사는 정리하겠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그게 합격의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